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국내에 근로기준법이 있다면요, 국제사회에는 국제노동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있죠.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요. 핵심 협약 8개 중에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십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생경제 통해서 경사노위 활동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어요. 예. 녹록치 않으시죠? 예. 저희도 보면서 참 어렵다. 어려운 일 맡으셨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 모시고요. 이 노동 관련 강의를 좀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ILO 핵심 협약이 뭡니까? 제가 금방 강의를 마치고 왔는데 또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저도 힘들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강의는 괴로우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ILO는 1차 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엔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고 네. 올해로서 이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관이죠. 노동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네. 노벨 평화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핵심 협약은 ILO가 아까 근로기준법 말씀을 하셨는데 네. ILO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ILO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ILO가 만든 협약 수가 189개 이르거든요. 네. 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10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이제 그 189개 중에서 ILO가 이것은 반드시 모든 국가가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것이 8개 협약이고 네. 그것을 핵심 협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노동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 상황 그리고 권리를 노동에 관해서 정해 놓은 거군요. 그게 예. ILO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8개 협약은 모든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선언적인 형태의 제약이라서 효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준을 해야 하는 이유, 정당한 당위성을 설명하신다면요. 그 ILO 협약은 그 단순한 권고 같은 것이 아니고 네. 권고나 지침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거를 비준을 하게 되면은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 국내법하고 똑같죠. 예. 그러면 제약이 있는 거네요. 제약이 당연히 있는 네, 거고 네, 네. ILO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그렇군요. 한마디로 법률 문서죠. 그렇군요. 예. 주체가 국가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또 국가가 위반 책임도 예, 당연히 져야 부담합니다. 되고 또 이 협약 비준에 따라 국내 법도 노동법도 바뀌기 때문에 예.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이거 정하느라 갈등이 있으신 그렇죠. 거죠. 법이 예. 바뀌어야 하니까.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ILO 핵심 협약의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 189개라고 하셨나요? 예. 그중에서 이제 ILO 핵심 필수 내용이 8개고 이 중에 4개를 우리가 비준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 맞습니다. 4개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핵심 협약 개수로는 8개고 네네. 분야로는 4가지 분야입니다. 네. 그 첫 번째가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 2개 협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서 2개 협약. 그다음에 고용평등에 대해서 2개 협약. 네. 아동노동 금지에 대해서 2개 협약. 그래서 8개 협약인데 네.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못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4개를 비준을 못한 거죠.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 그리고 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정치적 견해,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목적의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4가지 협약은 미비준됐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왜 이 부분이 미비준이 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쪽에서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어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예.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택배 기사분들이라든지 뭐 대리기사분들, 학습지 방문 교사님들, 간병인 굉장히 다양하게 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하는 건 노동인데. 하는 건 노동인데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노동자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자로서 취급을 못 받고 따라서 노동법상의 아무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노동조합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핵심 협약을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20년 동안 지금 외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분들이. 지금 ILO 우리가 지금 가입하지 않은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이 부분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빨리 정부에서 비준을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OECD 가입 국가들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ILO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처럼 핵심 협약의 일부분을 비준하지 못하거나 한 국가들이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OECD 국가가 지금 36개 국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 핵심 협약 8개를 모두 다 비준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6개 국가가 있습니다. 6개 국가. 네, 그러니까 나머지 30개 국가는 다 비준을 했고 6개 국가는 이제 비준을 안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2개를 모두 다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협약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준하지 못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준하지 못한 핵심 협약 중에 가장 첨예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결사의 자유예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그 권리. 경영계는 왜 반대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직 경영계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놓고 반대한다라고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경영계가 요 협약을 비준해 주는 대신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항을 같이 해달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언론을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결사의 자유 이 부분이 되면 뭐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기업을 흔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우려한다고 봤거든요. 예, 그런 우려는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정규직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거든요. 노조 그런데, 자체가. 예.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데 해고된 분들이나 퇴직한 분들을 과연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우려가 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이나 한정혜 의원께서 이제 네. 그걸 법안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해고자나 이렇게 퇴직자와 같이 종업원이 아닌 분들이 그 회사 내에 출입하는 데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노조의 임원이 될 수 그렇죠. 없도록. 예. 그래서 해직자들이 마음대로 회사 내에 종업원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이 비준이 되면 합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에 대해서 원래는 노동조합이었는데 네. 전교조 조합원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해고자가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5만 명 중에 9명. 이러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현직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조합 설립을 국가가, 취소를 시켜버렸다. 이거는, 네.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가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제노동기준에는 위반되는 거죠. 위반이다. 네. 그리고 이 조항이 비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교조는 다시 노조로 인정받는 겁니까? 예, 아이로 관련 규정을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모든 노동조합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조합이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노동조합원으로 할 것인지는 국가가 아니고 스스로. 노동조합 자체가 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원래 법안은 간단하죠. 해석이 다들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충돌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해서가 문제고요. 지금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 노사정 합의 시한을 4월 초까지 열흘 정도 연장했다고 봤는데 그럼 며칠까지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일부러 특정을 안 네, 했습니다. 네. 네, 일부러 특정을 안 했다는 건 이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좀 소원해서인가요? 사실은 지금 4월 초로 설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때 2010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한EU FTA를 체결을 네. 하고 있고 네. 한EU FTA 내용에 보면은 핵심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비준을 안 한 지가 9년이 넘었죠. 여기서 핵심 협약이 ILO 협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EU 측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지금 시작했고, 그렇습니까? EU가 4월 9일까지 네. 가시적인 성과를 안 보이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를 하겠다. 예, 대처를 하겠다라는 네.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4월 초로 이렇게 시한을 설정한 거죠. 그럼 빨리 해야겠네요.
빨리 해야죠. 아니 그런데 경총에서는 지금 교수님의 그 말씀에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 예. 뭐 협정 문상 ILO 협약 비준 의무를 위반해도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예. 지금 주장하고 예. 있거든요. 예. 실제 제재를 근데 받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고. 없습니까? 예, 없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FTA가 굉장히 많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EU가 공식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 FTA를 위반한 국가가 되는 거죠. 라트비아, 스리랑카,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노동권 관련 문제로 EU나 ILO로부터 제재를 당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FTA에 근거해서 제재를 한 것이 아니고 네. EU 자체적으로 또 네네. ILO 자체적으로 제재를 한 것이고 그리고 EU 측의 어떤 제재가 과장됐다라는 말은 사실은 얼마 전에 지금 EU 집행위원회에 네. 집행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업자원부 장관이죠. 장관이 한 10명 정도 대표단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고 네. 4월 9일에도 또 이것 때문에 옵니다.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왜 바쁜데 오겠습니까?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은 현대기아차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FTA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타격이 오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영향은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이렇게 평행선입니까? 아니면 언제 또 만나시기로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4월 9일 이전에 네. 최소한 경사노위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EU 측이 요구하는 바는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영계도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경영계에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걸 비준하는 걸 합의할 테니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몇 가지 해달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네. 파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체 고용자 그러니까 네. 파업을 하면은 일을 못 하니까 다른 회사 밖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허용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대체 고용 같은 경우는 ILO에서 핵심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이상한 것이 경영계 요구를 들어주면은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서 그것을 위반되는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네. 조금 논리적으로도 이상하죠. 그렇군요.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공무원의 노조 결성 가입도 그렇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계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죠. 정부하고 관련된 일인데,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도 일반 노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고자나 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지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다. 네. 노동조합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법이나 교원 노조법은 국제 노동 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ILO 총회가 6월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셔서 뭘 하신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확정된 건가요? 일단 ILO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네. ILO 측에서는 그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100주년 기념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설할 수 있는 국가 수반이 네. 많지가 않습니다. 한 그렇죠. 5분 정도 초청이 되는데 네. ILO 측에서 초청은 한 것으로 그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또 가서 연설을 할 명분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